평화로운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마을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보약을 들고 온 녀석. 혹시 장사라도 하려는 속셈일까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정부에서 중국의 높은 분들한테 선물로 줬던 거래요. 자, 이게요. 기력 회복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 역시 경연이 엄마는 부자라서 그런지 인심이 다르다. 아유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알고 보니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인 지영 씨. 넉넉한 인심 덕에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차림의 두 아주머니가 노인정을 나서는 지영 씨를 막아섭니다. 아니 왜들 이래요? 아니 마스크는 또 왜 하셨어요? 경연 엄마, 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하다니요? 마스크를 벗은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지영 씨. 얼굴에 흉측한 상처가 났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경연 엄마가 준 이 화장품 공짜라고 썼더니 피부가 지금 이 꼴이 됐어. 진짜 화장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상황에 우리가 거짓말하게 생겼어? 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영 씨가 공짜로 나눠준 화장품이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인심 좀 쓰려다가 말썽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날 밤 또다시 지영 씨를 찾아온 이웃 주민. 아직도 분이 덜 풀린 걸까요? 당장 안 나와? 어딨어? 어딨냐고? 좀 진정 좀 하세요. 네 엄마 어딨어? 어? 경연 엄마! 경연 엄마! 아니 도대체 오밤중에 왜 이러는 거예요? 아까 낮에 얘기 다 끝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온 거 아니니까 당장 나와. 당장 나오라고? 안 나와? 다짜고짜 지영 씨를 끌고 가는 이웃 주민.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주민이 끌고 간 곳은 근처 병원의 응급실. 들어가 봐요 도대체. 그런데 뭔가를 본 지영 씨가 크게 놀랍니다.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뜻밖에도 지영 씨에게서 보약을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님한테 뭘 먹인 거야?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어. 어? 난 그냥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보약을 드린 거. 보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우리한테 무슨 억가심정 있지? 마을 사람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야. 베풀기 좋아했던 지영 씨가 졸지에 살인 미수범 소리까지 듣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지영 씨. 그런데 웬 중년 남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딸이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는데요. 엄마, 나 몰래 이 사람 만나고 있었어? 너 이 자식, 아빠한테 이 사람이 뭐야? 내가 너 그따위로 가르쳤어? 뜻밖에도 가족이었던 세 사람. 그렇다면 부부가 딸 몰래 사기라도 친 걸까요? 박정훈 씨, 왜 아내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물건들을 이제껏 강매한 겁니까? 아내에게 불량 상품을 강매했다는 남편. 알고 보니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공짜 상품들은 모두 남편에게 강매당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안 드렸을 거예요. 그게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빌려간 돈만 돌려줬어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저 자식 버리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엄마가 당신도 가져갔다고!
아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물건을 강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남편.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달 뒤, 법정에서 다시 만난 세 식구. 불량 상품 때문에 형사 고발당한 아내가 억울한 마음에 남편을 고소한 것일까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내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고, 이미 10년 전에 이혼한 피고에게 재산 반환 청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 저 사람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좀 줬는데 그걸 좀 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그 돈 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10년 전 이혼을 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불량 상품을 강매했고 그것도 모자라 10년 전 지급한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부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신, 나랑 당신이 왜 이혼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너무나 당당한 남편의 태도. 과연 두 사람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결혼 직후부터 숱하게 의도를 하며 속을 썩였다는 남편. 그런데 10년 전 어느 날 같이 살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난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사무실로 보내. 제발 저러지 마요. 경현이가 곧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요. 그럼 딱 6개월이야. 그땐 걔가 결혼을 하든 말든 당신하고는 끝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알겠어요. 딸이 결혼할 때까지 별거를 하기로 하고 잠시 이혼을 미뤄뒀던 두 사람. 몇 달 뒤, 경현 씨와 지영 씨가 약혼자 가족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오고 있다네요. 사돈오로는 오고 계시죠? 저희 아버지는요, 갑자기 해외 출장이 생기셔서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꼭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정원 씨 때문에 모녀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왔어요? 늦게 도착한 예비 사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녀. 약혼자의 아버지라며 등장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 정훈 씨였습니다. 당신 설마 아니 하필 사돈댁이야? 세상에. 아이, 여보, 내가 경연이 사돈이지 어떻게 알았겠어? 여보? 당신 나랑 바람 피는 거였어? 당신 안에 죽었다며? 그게 곧 이혼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였지 뭐. 이 결혼 어떤 일로 하자. 일어나. 자기야. 명심 씨, 잠깐만. 자기야, 명심 씨.
영심씨! 자기야! 미쳤어 정말? 아니 자식 인생이 도움을 못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 야야야, 나도 지금 인생의 위기야. 나 좀 놔둬. 제발. 자기야! 영심씨! 결국 남편의 기막힌 외도로 파탄이 나버린 딸 경연의 결혼. 그날 밤 딸 경연이 결혼 파탄의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나 잠깐만. 그런데 아내를 찾아온 남편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당장 도장 찍어. 당신 때문에 경연이가 파혼당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나도 영신 씨랑 헤어지게 생겼어. 쟤는 젊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작에 이혼을 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해요 이혼.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그래. 서류 정리하는 대로 살 때 알아봐. 영심 씨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딸의 결혼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급기야 모녀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한 남편.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평생 아빠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 여자랑 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그래 알았어. 그 정덕에 있는 땅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 그러면 됐지? 이봐, 내일 그 도장 가지고 사무실로 나와. 내가 등기 이전해 줄 테니까. 알았어? 시골의 자투리 땅을 위자료로 넘겨주고 모녀를 매몰차게 버린 100억대 자산가 남편. 그런데 이 정도면 시세가 3천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요. 3천만 원이요? 그것밖에 안 나가요? 3천도 시세인 거지 워낙 황무지라 팔릴지도 의문이에요. 당장 월세 보증금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빌리시고 땅 그냥 묵혀두세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남편이 적선하듯 넘겨준 땅은 알고 보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결국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지영 씨. 취업난을 겪던 딸모까지 대신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9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지영 씨. 그런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이것 좀 봐. 종이를 보곤 크게 놀라는 지영 씨. 쓸모없던 황무지 땅이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고생 안 해도 돼. 무려 100배가 오른 땅값. 덕분에 지영 씨는 30억 원의 재산을 얻게 됐는데요. 공기 좋은 시골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노후만 남았다고 믿었던 지영 씨.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남편이었습니다. 또 왜 왔어요? 그 당신 내 덕분에 앉아서 30억을 벌었는데 그런 식으로 모른 척 할 거야? 아니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을 알아야지. 그 돈 절반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돌아가요. 그래?
그럼 당신 이혼하고 나서 뭐 하고 다녔는지 내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돼? 남편의 말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지영 씨. 아내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때는 3년 전. 사업 파트너와 함께 외지 유흥업소를 찾았던 정원 씨.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입으라? 누나, 우리 2차 가자. 그런 여자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술집에서 술 파는데 그런 여자, 이런 여자가 어딨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누나. 정연 엄마. 경연 엄마. 어디가? 경연 엄마. 엄마가 술 따르러 다녔다는 거 경연이가 알면 어쩌려나. 경연이도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던데 시댁에서 알면 또 파혼 나가는 거 아니야? 그때는 당장 돈이 급해서 잠깐 나갔던 거예요. 못 본 척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절반만 나한테 15억만 줘. 그 돈 전부 투자해서 묶여 있어요. 그냥 팔면 반값도 못 받아요. 그래. 그럼 당신 날 좀 도와라. 응? 이리 와. 이혼 후 아내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잠시 유흥업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과거 행적을 책잡아 마을 주민들에게 팔아보라며 갖가지 상품들을 강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차마 물건을 팔 수 없었던 아내는 자신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주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었고 이 상품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아내는 더 이상의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땅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15억 원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사연이 드러나자 남편을 향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10년 전 피고는 원고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혼 당시 100억대 자산가였던 원고는 겨우 3천만 원 가량의 황무지를 위자료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이 오르자 이제 와서 피고의 재산을 반환하라. 너무 뻔뻔한 처사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혼할 때 저 사람한테 준 땅값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30억 원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치대로 따지면 29억 7천만 원을 돌려받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한때 정이 있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 반만 요구하는데도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네. 뻔뻔함의 도를 넘어선 남편. 방청객들의 야유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억대 재력가라는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아내의 재산에 집착하는 걸까요? 사실 원고 측에서 당시 위자료로 줬던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돌려달라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신도시 개발로 재산을 불렸던 1년 전 정우는 중국 건설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었다고 하는데요. 최 이사,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을 몽땅 사기당했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전 재산을 사기 맞았습니다. 이래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도와달라고 저 사람을 찾아갔는데 야, 어디라고?
말이에요? 가라고. 어디 남의 집에 함부로 와.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가요? 야, 이거 좀 말이야. 한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아주 두 모녀가 돈 좀 생겼다고 절 완전히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글쎄. 아이, 참. 그 뒤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여관방에 살면서 저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그 두 모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값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피고의 딸 박경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은 딸 경연 씨. 과연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증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버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아빠의 협박 때문에 고가의 불량 상품을 사들였던 엄마. 딸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아빠를 찾아갔던 경연 씨. 그런데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저기요. 밀린 밥값 언제 주실 거예요? 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꾸 재촉을 해. 아, 이거 안 보여요. 나 지금 투자자 만나러 가잖아. 지금 그 말만 몇 번째예요. 여튼 이번 주 내로 해결 안 하시면 짐 다 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이, 참. 없는 것들이 큰 돈에 절절 맨대니까. 무일푼이 되어서도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못했던 아빠. 엄마에게 받은 물건값을 고스란히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 이거 화장품 팍 타버려. 알지? 그래, 뽀뽀뽀뽀. 당신 진짜 미쳤어? 이런 짓 하려고 엄마한테 그런 이상한 물건 판 거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에이, 재수없어 정말. 저희 엄마는 저 사람한테 버림받은 다음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손목이며 발목이며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곧 죽어도 외제차에 명품 옷만 걸치고 삽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고요? 그 외제차랑 명품 옷만 팔아도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올 겁니다. 판사님, 제가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명품? 그거 팔면 반값도 못 받는데 그걸 왜 팝니까? 그리고 저도 한때는 사회 지도층이었는데 품위 유지 좀 하고 사는 게 그게 죄입니까?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실소가 터져버린 법정. 원고, 사회 지도층 인사란 말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1차 변론 마칩니다. 위자료로 형성된 재산을 과연 남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재판 결과에 기추가 주목된 가운데 1차 변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절대 재산을 줄 수 없다며 버티던 아내가 휴정 중 돌연 합의금을 통해 소송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사건은 또다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돈을 왜 줘? 아빠가 5억만 주면 소송을 그만두겠대. 엄마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두자. 평생 그렇게 당하고 살아놓고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절대 안 돼. 엄마 이미 맘 정했어. 그런 줄 알아. 갑작스런 엄마의 합의 선언에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경연 씨. 아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무작정 아빠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함께 있는 여자를 보곤 몹시 기막혀하는 경연 씨. 놀랍게도 아빠의 숙소에서 함께 나온 여성은
경연 씨의 예비 시어머니이자 아빠의 내연녀였던 영심 씨였습니다. 한때 내연의 관계였던 두 사람. 그렇다면 혹시 이번 소송과도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어머, 너 혹시 저희 아빠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네 아빠 문제로 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영심 씨에게 뭔가 이야기를 듣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연 씨.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 몇 주 뒤, 딸의 결사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부부. 또다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증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중단하려고 했다는데 왜 말렸던 겁니까?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엄마가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건 저 사람이 또다시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변론 후 또다시 지영 씨를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었다는 남편. 휴정 중 경연 씨가 영심 씨에게 건네들었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네 아빠한테 계속 연락 오더라고. 어찌나 귀찮게 하는지 오늘 따끔하게 말하라고 찾은 거였어. 이야, 이 여전히 예쁘구만. 됐고요. 왜 연락했어요? 저 여사, 사업 파트너로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나는 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그 여유 자금 좀 있지? 나한테 1억만 투자하면 내가 1년 안에 2배로 불려줄게. 당신 회사 부도 났다고 소문 다 났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이 사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지가요 곧 큰 돈이 들어올 거라며. 돈이 생길 거라면서 네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과관인 거야. 휴정 기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던 정은 씨가 우연히 지영 씨를 목격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간호사의 대화 속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정은 씨. 잠시 후 정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영 씨를 쫓아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방금 얘기 들었어. 그게 내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다. 우리 합의하자.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후 태도가 돌변했던 정은 씨. 대체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위암 말기인데 이렇게 통원 치료만 받으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라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지영 씨. 그런데 10억. 아니다, 뭐 그까짓 거 뭐 5억만 주면 내가 소송 취하할게. 당신 그렇게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또 법원에 나오겠어? 당신 좀... 이 사람아, 잘 생각해봐.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 나도 방법이 없어. 나 나중에 경연이한테 부양료 청구할 거야. 당신이 선택해. 5억 주고 끝내든가 당신 죽어서도 경연이랑 나랑 싸우게 만들든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전혀 슬픈 기색도 없더라고. 어차피 갈 사람은 갈 사람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나. 그래서 널 찾아갈까 했었어. 너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엄마의 암투병 소식을 알게 된 경연 씨. 아빠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엄마가 곧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협박만 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제 아빠라는 게 치욕스럽습니다. 경연아, 미안해. 엄마가 못났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울어? 울지 마. 아니 울 거면 저 사람이 울어야지. 엄마가 왜 울어? 그러니까 정연 엄마, 우리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서 끝내자. 응? 내가 멋지게 제기해서 내가 당신 목까지 경연이 챙길게. 응? 2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도 최소한의 예의조차 보이지 않는 남편. 이상. 처자식을 버리면서 쓸모없던 황무지를 위자료라고 던져주었던 남편. 하지만 땅의 가치가 급등해 아내는 30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자신의 위자료로 형성된 재산이기에 그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아내는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판결합니다. 이미 지급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준 토지의 시가가 상승했다는 사정은 이혼한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뿐 위자료 반환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다행히 아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이제야 모녀는 한시름을 놓습니다. 내가 당신 사정을 봐서 항소는 안 할 테니까 그저 합의금 주는 거는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 응? 알았지? 끝까지 뻔뻔한 남편. 지금 그에게는 법의 심판이 아닌 도덕의 심판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